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여러분. 오늘은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주제를 꺼내보려 합니다. 바로 제작사와 창작자의 멈추지 않는 전쟁이죠.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예술이라고 부르지만 그 이면에는 수십억, 수백억의 자본이 움직이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창작자는 자신의 영혼이 담긴 비전을 지키려 하고, 제작사는 투자한 돈이 휴지 조각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간섭하죠. 이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니, 피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히치콕부터 봉준호 감독님까지 거장들이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창작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비즈니스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의 끝에 제작사와 수많은 회의 끝에 터득한 실전 팁이 있으니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거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아니 더 처절한 싸움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아마 데이비드 오 셀저닉과 알프레드 히치콕 간의 갈등일 것입니다. 데이비드 오 셀저닉은 그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만든 프로듀서죠. 데이비드 오 셀저닉은 영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히치콕을 헐리우드에 데리고 와 레베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작자 셀저닉이 전형적인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는 제작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히치콕에게 매일 수십 장의 메모를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대사, 헤어, 배우의 연기, 연출까지 영화 제작의 전반에 걸쳐 간섭을 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죠. 히치콕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현장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카메라로 정교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이런 간섭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히치콕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 간섭을 역이용해 인카메라 에디팅이라는 기법을 만들어냈죠. 즉, 편집실에서 제작자가 자기 마음대로 가위질을 하지 못하도록 딱 필요한 부분만 찍어버린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레베카는 히치콕의 필모그래피 중 유일하게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가 되었습니다. 셀즈닉의 집요함과 히치콕의 천재적인 방어 기제가 만나 최고의 결과물을 만든 것이죠. 하지만 결과가 늘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시민 케인으로 천재성을 인정받은 오존 웰즈는 차기작 위대한 엠버슨가를 찍던 중 제작사의 무자비한 횡포를 겪었습니다. 웰즈가 해외에 나가 있는 사이 제작사는 영화의 결말을 마음대로 바꾸고 40분가량을 잘라버렸습니다. 최악은 웰즈가 다시 편집할 수 없도록 나머지 필름을 불태워버렸죠. 오존 웰스는 평생 이 사건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긴 창작자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봉준호 감독의 일화도 참 재미있습니다. 설국열차 편집 당시 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은 영화가 너무 길다며 대폭 삭제를 요구했죠. 특히 경비병들이 생선 배를 갈라 피를 묻히는 상징적 장면이 무슨 필요냐 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때 봉준호 감독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부였습니다. 이 장면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나의 헌사입니다. 웨인스타인은 차마 그 말을 거역하지 못했죠. 사실 봉 감독님의 아버지는 그래픽 디자이너셨죠. 여기서 중요한 건 거짓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논리적 혹은 정서적 방어선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전설적인 분들도 이런 일을 겪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제작사의 간섭에 화부터 내기 전에 우선 우리가 왜 화가 나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작품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의 한 줄이 부정당하면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물론 그 기분은 이해해야 합니다. 작가들은 한 작품에 인생을 갈아 넣으니까요. 하지만 프로 창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작품을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작품은 내가 아니고 내가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작품은 예술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내어놓는 결과물이고 상품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듯 우리도 우리의 작품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판받았을 때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논리로 대화를 할 수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모든 전투에서 이기려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고지를 지키기 위해 작은 언덕은 내어줄 줄 알아야죠. 즉, 작가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플롯은 양보할 수 있지만 캐릭터는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플롯은 목적지가는 길이죠. 제작사가 이 부분 전개가 느리다 라거나 순서를 바꾸자고 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프로듀서는 첫 번째 관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흥미롭고 더 재미있는 길이 있다면 과감히 수정하는 유연함도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캐릭터는 다릅니다. 캐릭터는 이야기의 영혼이자 뿌리죠. 제작사가 캐릭터의 일관성이나 깊이를 훼손시키는 제안을 한다면 이는 심각한 일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캐릭터가 무너지면 플롯이 아무리 화려해도 관객은 설득되지 않죠. 따라서 이 캐릭터의 본질은 이것이며 이를 수정하면 전체 구조가 무너진다 라는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를 세우려면 작가가 캐릭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작가들이 자기가 만들고 있는 캐릭터를 다 이해하지 못한 채 글을 쓰곤 하죠. 그런 경우에는 제작사의 요구를 힘없이 수용하는 위험한 경우에 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제작사의 수정 요구를 절대로 받아쓰게 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작사 사람들은 대부분 창작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드백은 때로 투박하고 거칠죠. 뭔가 지루하다, 긴장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초보자들은 당신이 뭘 알아? 라며 화를 냅니다. 하지만 고수는 그 말을 자신의 언어로 번역하죠. 지루하다는 지적은 정보 전달의 호흡이 너무 길거나 씬의 목표가 불분명하다 라고 번역하고 긴장감이 부족하다 라는 지적은 주인공이 처한 위협이 잘 드러나지 않거나 관객이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못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자신의 언어로 다시 보충하는 것이죠. 최악은 제작사가 예로 든 수정안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를 만들어내면 제작사조차 당황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는 대개 재미도 없고 보이스도 사라진 쓸모없는 고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아이디어든 그 아이디어는 여러분이라는 필터를 통해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성을 얻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아이디어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할지언정 내가 그것을 충분히 소화하고 체화하고 쓰면 그것은 나의 보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제작사의 수정 방안을 작가의 언어로 다시 번역하여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은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결국 모든 대사와 지문은 나의 손끝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가의 숙명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창작 과정에서의 갈등은 기본값임을 받아들이십시오. 두 물체가 마찰할 때 불꽃이 튀듯 제작사의 간섭과 창작자의 고집이 부딪히는 그 지점이 바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발화점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작품의 맹점을 제작사가 지적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 제약을 창의적으로 돌파하려 노력할 때 평범한 아이디어를 뛰어넘는 제3의 대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비드 오 셀즈닉의 간섭 속에서 만들어진 레베카가 히치콕의 최고의 작품 중 하나라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죠. 제일 중요한 마인드셋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는 강박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작자, PD, 그 누구나 나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인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입니다. 작가나 감독은 태생적으로 외로운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습니다.
결국 혼자 결정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때문에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갈등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작사에게 인정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객에게 인정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스킬은 창작적인 갈등 속에서 감정을 상하지 않고 그 때문에 냉소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격렬한 갈등 속에서도 언제나 더 좋은 아이디어를 위해 마음을 활짝 열고 그 갈등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정말 프로다운 태도죠. 사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아무런 간섭도 제약도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감독들이 눈부신 데뷔작 이후 소위 소포모어 징크스를 겪습니다. 첫 작품의 성공으로 권력을 쥐게 되면 아무도 그에게 아니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심지어 거장 나홍진 감독조차 황해를 찍고 나서 많은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의 치열한 통제와 논쟁이 부족했을 때 창작자는 자신의 세계에 매몰되어 관객과의 접점을 잃어버릴 수 있죠. 어떠한 갈등 속에서도 예의와 품위를 잃지 않은 채 자신의 보이스를 지키는 기술, 이것은 평범한 아이디어를 훨씬 더 높은 경지로 올려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태도이자 기술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보이스가 세상에 울려 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건피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신바이신 열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